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선거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증시가 하루 쉬는 동안에 IMF에서 재미있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 IMF에서 에코노믹 아웃룩이라고 해서 경기 전망에 대한 자료를, 리포트를 발간을 하는데요. 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흥미로운 부분을 보다 보니, 이번 팬데믹 이슈가 있은 이후에 세계의 경제와 증시의 큰 축이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다시 옮겨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지 하나하나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 4월 14일, 현지 시각으로 4월 14일이니까 우리 선거하던 어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발간이 됩니다.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7월, 10월, 이렇게 이제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요. 자, 이번 발간 자료가 특히나 의미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발간했을 때는 1월이었죠. 1월까지만 해도 팬데믹 이슈가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4월에 발간된 리포트에서는 이번 팬데믹 이슈가 아주 절정에 이뤘던 상황에서 나온 경기 전망이기 때문에, IMF에서 세계 경제, 각국의 경제, 어떤 경제 공동체의 GDP 성장률 등등 이런 경기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 보게 된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요. 2020년의 경기 전망은 IMF에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했습니다.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2020년 경기 전망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 정도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기 전망을 3개월 만에 바꿨고요. 그리고 주요국, 특히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는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전망은 정말 크게 그 전망폭을 하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경우 1월 전망에 비해서 마이너스 7.9%포인트 하향한 마이너스 5.9% 2020년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선진국 평균치도, 선진국이라 하면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의 선진국, 아시아 선진국 다 포함됩니다. 1월에 비해서 7.7%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전망치를.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6.1% 역성장할 것으로 IMF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3개월 만에 경기 전망이 위축된 정도가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가파르게 전개됐는데요. 그런데 저 부분이 암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아시아권에서 아시아권에 대한 IMF의 경기 전망이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1월에 발표했던 GDP 전망치 대비해서 4월의 전망폭 수정된 수준을 보게 되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8%포인트 전망치가 수정된 것은 맞습니다. 저 수정폭 크긴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아시아 이머징과 개도국, 요 수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4.8%포인트, 하향해서 전망. 하향해서 전망한 것만 보면은,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쁘긴 나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이 마이너스 7.9%, 마이너스 7.7%포인트 수정되었던 것에 감안하면은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외 이머징 같은 경우 미국이나 선진국, 여타 선진국의 수정분만큼 그만큼 하향됐어요. 그런데 아시아권 국가들 같은 경우
뭐 중국, 아시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하향 정도가 미미한, 뭐 크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수준입니다. 자, 이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자료는 앞서 이제 언급드리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2020년 4월 판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미국 같은 경우 2019년 GDP 성장률이 2.3%였는데 이게 올해 마이너스 5.9%로 하향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IMF에서 전망한 것은 2021년에는 4.7%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아마 기저효과, 그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 2019년에 1.3% 플러스 성장이긴 했는데 올해 마이너스 7.3% 역성장. 2021년엔 4.7% 플러스 성장할 것이다 라고 IMF에서 전망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2020년 역성장 정도는 5% 이상, 거의 한 6 내지 7%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법 큰 폭이죠. 그런데 아시아 선진국 같은 경우, 작년에 1.2% 성장이었는데 마이너스 4.5%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아시아권 선진국 딱 봤더니 미국이나 유럽보다 양호하네. 자, 이러한 전망이 한국에 오게 되면요. 자, 작년에 2% 성장한 우리나라, 올해는 IMF에서 추정한 게 IMF 추정치입니다. 자,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2% 역성장입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5.9, 자, 유럽 선진국 마이너스 7.3, 아시아 선진국 마이너스 4.5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2020년 전망치가 매우 양호합니다. 자, 보통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뭐 독감 걸린다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자, IMF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그러한 전망치가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분명 전년도에 비해서 경기 전망이 크게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만 역성장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021년에는 9.2% 성장할 것으로 IMF에서 4월 리포트에서 추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우리가 익히 선진국으로 불렀던 국가들에 비해서 2020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는 뭐 우리나라의 반등폭이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요. 단순 합산해가지고 미국 2020년하고 21년 합산, 유럽 선진국의 2020년하고 2021년 성장률의 합산, 요거 해보면요. 자, 미국하고 유럽은 두 개 년도를 합쳐도 마이너스 역성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쪽은 2021년에는 플러스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중심의 어떤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증시, 이러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좀 막연한 자료로 보이셨을 텐데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전망치의 감소폭을 막대 그래프로 제가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은 8% 넘게 2019년 대비 경기 하락이
올 것으로 IMF에서 전망했지만 한국은 3.2% 정도로 양호하고 중국은 4.9%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경제 성장률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자, 실업률, 소비의 아주 직접적인 요소인 실업률 전망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자, 올해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2021년에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해서 실업률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실업률의 감소폭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자, 또 줄 한번 쫙 긋고요. 아시아권하고 유럽권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시아권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올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업률이 폭증한 것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IMF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즉 실업률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양호하다라는 것은 자 기초 체력이 미국이나 유럽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한국이나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의 증시와 앞으로의 경제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통 우리 10년 위기설 이야기를 자주 해왔어요. 각 10년마다 위기가 온다. 2008년 금융위기 왔으니까 이번에 2010년대 후반 또는 2020년엔 오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고 그리고 더 전에는 뭐 2000년 IT 버블도 위기였죠. 자, 이번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만 팬데믹 이슈로 해서 위기가 왔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기 위축과 실업률 폭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비를 거치고 나면은 뭐 과거에도 고비가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90년 아시아 버블 붕괴. 이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요국의 증시의 우위가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대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우위에 있었죠. 이건 뭐 우리 배 아플 정도로 미국 증시는 승승장구했고 2010년대 내내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그냥 미국이 부럽다 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0년,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2000년 IT 버블 붕괴되고 그 후에 한 10여 년 가까이 한국 증시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 90년대 10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비해서 매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참 가슴 아픈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이전 10년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앞으로의 10년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자, 이 관련해 가지고 작년 연말 제 79차 정기 세미나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진지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저거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앞으로의 10년 뒤에 판세가 미국과 한국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참 이번 판이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큰 시각,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팬데믹 이슈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될진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세미나에서는 조금 심도 있고 증시 토크 때와는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IMF에서 전망한 대로 아시아 경제 쪽으로 이제 판이 기울어질지 그로 인해서 증시가 기울어질지
앞으로 몇 년간의 증시에 흥미로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4월 24일 금요일에 83차 정기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 저의 정기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이번 달에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안내는 영상 본문과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겠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유안타 증권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안타 증권, 러펀드, 이성수, 컨텐츠 제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예, 세미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세미나 참여 관련한 안내 링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요즘 증시를 보게 되면은 하락할 듯 하면서 올라가고 하락할 듯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시장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정말 강합니다.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개인 투자 자금 순증 그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에만 45조 원이 유입이 됐어요. 자,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떤 판을 만들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생각 외로 시장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하락하면 버텨주고 하락하면 버텨주고 이거 매일 반복되고 있죠. 계속 자금이 유입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관련해선 제가 증시 토크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 변동성은 높아지면서 한번 뭐 숨구르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계속 유입된다면 엄청난 시장의 체질 변화, 그 체질 변화가 다가왔다,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